안녕하세요. 장감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으로 통상수교 거부정책, 흔히 쇄국정책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이 조선으로 다가와서 이제 교류하려는 걸 차단을 시키는데 요것 때문에 서양과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좀 사건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 병인양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 자, 병인양요. 문제 풀 때 이 병인양요와 관련된 정책이 세국 정책이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틀린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프랑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던 조선,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면서 대원군은 더더욱 쇄국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쇄국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건이 생겨요. 2년 뒤 생기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독일 상인이던 오페르트가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서양 세력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우리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장사를 하자라고 제안하게 되는데 당연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이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서양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거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오페르트가 좀 이게 인스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인성 쓰레기야. 그래가지고 좀 불만이 많았던 거야. 내가 독일에서 저 멀리 이 조선까지 왔는데 나의 요구를 거부하다니 이 불만 때문에 오페르트가 좀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이라는 왕족의 묘를 파헤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묘를 파헤치는 거 이걸 우리가 도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도굴을 했다라고 해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뭐 일부 책에서는 이제 남영군의 묘가 도굴이 됐기 때문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데 다른 범죄 사건들도 그렇지만 보통 좀 피해자 이름 가지고 사건 이름 부르는 거 안 좋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그런 안 좋은 일이 이름이 회자되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가해자인 오페르트의 이름을 따서 흔히 교과서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 이게 또 그냥 왕족이 아니라 당시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잖아요. 왕의 할아버지기도 한 거야, 고종의. 그래서 이제 순찰을 막 돌던 그 경찰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파헤치지는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오페르트가 왜 묘를 파헤치냐면 우리나라 그 묘의 습성이잖아요. 껴묵거리 때문에 묘 안에 이제 보물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들은 거야, 정보를. 그래서 왕의 할아버지인데 지금 권력자의 아버지인데 좀 묘 안에 뭐가 많지 않을까 해가지고 파헤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부모의 묘가 파헤쳐졌어요. 자, 요거는 당시 우리나라 가치관인 유교에서도 특히 강조하던 이 효라는 가치관하고 어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비록 실패지만 널리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 조선인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뭐 양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마저 그런 거죠. 특히 이 사람이 그냥 왕족이 아니라 이제 왕의 할아버지예요. 우리 그 옛날에는 좀 그런 느낌이죠. 왕은 그 백성들의 아버지요. 왕비는 백성들의 어머니다. 약간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할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건 나의 할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진 거랑 같은 이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공분, 함께 공감하면서 분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서양 애들은 정말 효라는 가치도 모르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는 굉장히 못돼 먹은 오랑캐들이구나. 이런 놈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쇄국 정책의 분위기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시기를 지나 또 한 번의 서양 세력의 침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겠죠. 바로 이 사건이 신미양요인데요. 자, 앞에 병인양요가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사고친 사건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신미양요는 신미년 1871년에 또 서양 애들이 사고치고 갔다라고 해서 신미양요인데요. 그러면 신미년에 사고를 친 서양 세력은 누구냐? 병인양요는 비읍이잖아. 이 비읍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그 자음이 피읍이잖아. 그래서 프랑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미양요는 미자가 들어갔거든. 미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애들이 조선에 불만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사건. 이게 신명입니다. 그럼 미국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쳐들어오진 않겠죠. 실은 이 이전에는 미국과 관련된 역시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병인양요니, 병인박해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던 시기, 병인년인 1866년입니다. 실은 이때 당시 나라에서는 병인박해와 양요로 대대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이게 한쪽 구석탱이 사건이라 밀려있던 사건인데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해요. 제너럴 셔머노. 이름이 딱 봐도 외국하고 관련이 있구나 느낌이 딱 오죠. 우리나라 사람이 제너럴이라는 말을 쓰진 않을 거니까. 바로 당시 이게 미국의 배 이름인데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역시 똑같습니다. 교류를 하고 싶어서 접근하는데 얘네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대동강을 통해 건너와요. 여러분 대동강이 어디야? 바로 그 평양 쪽으로 연결되는 강이잖아.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노가 서울이 아니라 그 평양 지역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지리를 잘 몰랐던 거지 미국 애들이 이거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 동네하고 좀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라 자체가 이 시기가 이제 쇄국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던 시기다 보니까 당시 평양의 관리들이 곤란하다. 우리에게는 너희와 이제 교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책이 우리는 쇄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거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거지. 앞에 오페르트랑 우리가 바다 건너 산 건너 얼마나 열심히 조선까지 건너왔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머노에 있던 그 상인들하고 이때 그 특징인데 얘네가 이제 바다 건너 물 건너 되게 멀리서 오잖아. 해적이라든가 안전 때문에 지금하고 다른 게 이때는 상선, 일반적인 그런 상업을 위한 배에도 대포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군인들이라든가 용병들이 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들이 우리는 뭐라도 좀 얻어가야 남는 게 있겠다 하면서 평양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좀 수탈해 간 거야. 그래서 약탈하면서 도둑질을 한 거지. 교류를 안 해준다고 빡쳐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평양 지역 관리들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왜 거절했으면 가면 되지. 아니면 다시 뭐 협상을 하든가. 왜 멀쩡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라고 하면서 당시 평안도 지역, 평양을 포함해서 이 평안도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 사람 기억해 주세요. 박교수라는 이름의 관리가 이 제너럴 셔먼으로 응징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응징하는 게 당연했겠죠. 그래서 당시 평양의 백성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먼으로 공격을 해서 침몰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 사건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자, 1866년 병인년에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그 미국인들이 다 죽은 게 아니거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미국인들이 다시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러분도 그 한 번씩 경험이 있겠지만 이수직 원인 제공 누가 한 거예요? 미국이 한 거거든요. 미국이 했지만 그렇죠. 우리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집에서 학교에서 사고 쳤어. 선생님이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변명을 하게 되잖아. 약간 나한테 유리하게 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많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국 상인들이 지들이 거절당해서 빡쳐가지고 민가 약탈했다. 요 부분은 굉장히 축약을 시켜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결론은 우리 미국의 상선을 조선인들이 이유 없이 공격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서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병인양요랑은 다른 게 병인양요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바로 소식을 전달하면서 대놓고 요구를 하거든. 보복 전쟁을 해달라. 바로 와요. 그래서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는 사이 틈이 별로 없는데 신미양요는 이때 미국의 좀 내부 사정도 있고 소식이 전달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서 제너럴 셔머노는 1866년인데 전쟁은 71년에 가서야 터져. 이게 순서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결론 그래서 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미국은 이 당시 우리 조선에 대한 정보가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쳐들어가야 조선을 빠르게 타격을 입히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잘 모르다 보니까 앞에 병인양요를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랑 똑같이 강화도를 통해서 침공을 하게 되고요. 자, 강화도로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이제 정족산성, 문수산성에 있던 조선인 부대가 활약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광성보라고 불리는 기지에서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인 부대가 활약을 하게 되면서 조선군이 승리를 합니다. 물론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자, 그래서 미국 군대가
크게 얻어맞으면서 깨갱 하게 되고요. 또 미국 군대가 오니까 안 거지. 아, 이게 원인이 제너레이션 모노가 잘못을 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게 아유 미안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보물이 많이 털리긴 해요. 프랑스한테 1차적으로 많이 털려서 엄청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미항로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결론을 보자면 실은 이때 중국조차 함부로 막지 못했던 일본도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서양 세력입니다. 당시 서양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조선인들이 훌륭하게 방어를 해냈다는 거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조선이 승리한 것을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자 우리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 지켜야 된다. 쇄국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선전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뭔가의 상징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요게 척화비라고 합니다. 자, 이름 그대로 비석의 내용이 평화를 배척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척화비라고 불러요. 왜 평화를 배척하느냐? 이 척화비 내용 요게 중요하거든.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로 서양 오랑캐가 자꾸 접근하고 침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싸우지 말자. 이것은 곧 평화를 바라는 일이다. 근데 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서양 오랑캐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용납하는 일이잖아. 이것은 곧 매국, 나라를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척화비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 흥선대원군 내정 개혁할 때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서 만들었던 건물이 경복궁이거든. 반면 대외 정책으로 이 쇄국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척화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하면 가장 유물로서 경복궁과 척화비가 언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해서 내정개혁의 상징, 대외 정책의 상징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야. 전국 각지에 빡 세워서 조선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재밌는 건 얼마 후에 조선이 이제 정책을 바꿔요. 우리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열 거야. 개화, 개항, 뭐 문을 연다 이래가지고 이제 개자가 들어가는 요런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이러자니 이건 척화비랑 반대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아들내미 고종이 척화비를 다 뽑아버립니다. 전국 각지의 웬만한 척화비는 다 뽑히고요. 극소수가 유물로 남아있는데, 참고 여러분 그 우리 신년 행사할 때 종 땡 치는 거 알아요? 그 종로에 있는 종각이라고 그 앞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척화비가 하나 있어요. 네, 저번에 서울 여행 가서 찍어왔는데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띄워주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흐름이다.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